저는 그럼 다 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그 LB 얘기를 먼저 하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B의 오랜 장기 주주들은 현재 거의 대부분 수익 구간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점 대비 고점인 것도 자명한 사실이고, 사실상 역대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고전적이고 이제 보수적인 대응에서는 매도가 맞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봐도 지금부터 장기 주주들은 홀딩을 제외하고 보면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이 나오는 구간에 돌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 때문에 LB에 투자한 지인들 중 스스로 매매 대응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꼭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너도 팔 거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 장투 물량은 계속 홀딩이야. 왜냐하면 난 요즘같이 중요하고 긴박한 시기에는 장이 열려있는 시간 내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바로 대응이 가능하거든. 그러나 이제 스스로 판단이나 대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 이미 대응을 하고 이제 알려주면 한두 박자 늦어지게 됩니다. 물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정상적인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나 LB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을 포함해서 제 생각을 참고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상 고점인 8호 부근부터는 슬슬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최소 3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매도가 나오면 공매도에게 도움이 되고 또 결국 주가 상승에 방해가 되니까 모두가 이제 무조건 홀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그런 거지, 작년 에코프로가 보여준 장기 상승 관점에서는 크게 상관도 없고 오히려 어느 정도 물량은 돌고 도는 게 좋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려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매수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모두가 홀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점상을 가지 않나요? 그건 주식수가 적은 품절주나 중소형 종목에서나 가능한 거지, 이렇게 무겁고 큰 종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쇼스퀴즈가 나오면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게 무작정 급등한 종목은 대부분 다시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받게 됩니다. 중단기 투자가 메인인 분들은 점상 여러 방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장투자는 에코프로가 10만 원에서 150만 원 간 것처럼 안정적인 그림을 원할 겁니다. 아니, LB 같은 대형주에서 연속적인 점상만으로는 에코프로 같은 대상승이 절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LB에서 그런 대상승을 기대한다면 일시적인 이제 급등으로 이제 수급이 꼬이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상승 매매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즉, 공매도가 다시 개시된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공매도보다 상환이 더 우위에 있고 상환을 넘어 대형 글로벌 기관들이 아예 롱으로 돌아서고 국내 기관들도 매수 리포트와 함께 지속적인 매수를 이어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회사의 계획과 목표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면서 나갈 개인들은 나가고 이제 새로운 개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장기 상승 종목의 전형적인 그림, 그런 그림으로 이어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도 LB가 곧바로 이제 8호를 넘어서고 10만 원 간 다음에 연속 상한가 10방을 찍어서 한 달 만에 120만 원이 넘어가면 엄청 좋겠죠. 예. 저는 그럼 다 팔 겁니다. 참고로 LB에서 그런 그림이 나오려면 아마 LB 뉴스에 삼성, 머크, 화이자 같은 단어가 보이던가, 아니면 어디 중동의 초대형 국부 펀드 같은 내용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장투 물량 홀딩을 기본으로 하고 주요 저항 또는 이제 눌림목에서는 소량 단타를 치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주요 저항이나 눌림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본적인 저항이나 이제 지지라인, 눌림목 등의 구별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HTS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마우스 몇 번 움직이면 거의 모든 차트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남들이 많이 참고하는 차트를 참고해서 매매를 하면 실전에서 그 효과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합리적으로 적당한 데이터와 차트들을 잘 종합해서 정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제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종목마다 그리고 뭐 어떤 시점마다 그 수많은 그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종 차트 분석 강의 영상이나 뭐 책을 보고 실전에 적용을 해보면 사실상 도움이 안 됐거나 뭐 우연히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말 그대로 아주 기초적인 재료이자 장비일 뿐이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뛰어난 그 셰프가 가르쳐주는 장비와 재료들을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요리를 해도 프로세스가 복잡한 요리라면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의사의 능력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검사 장비를 사용해서 환자의 상태를 검사했다고 해도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 개인의 이제 수준과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술적인 분석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차트 공부를 아주 잘 했다고 해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식은 시간 예술처럼 쉬지 않고 변화하고 또 변화하기 때문에 즉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안팎의 상황에 따라 그 실시간으로 영향을 받고 또 주면서 현재를 지나가는 영역, 그러니까 흘러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자체를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해서 그 즉시 판단하지 못하면 뭐 아무리 많은 차트를 알고 대입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 매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기술적으로 중단기 투자 및 단타 대응을 하는 많은 분들 중 매매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변화하고 흘러가는 대상을 보고 멈춰 있다고 잘못 인식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실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연속적인 하한가를 맞은 어떤 종목이 역대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서 뭐 종가 기준 다시 5일선 위로 안착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가도 5일선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장중 다시 하락을 해서 5일선 부근까지 왔습니다. 그럼 보통 기술적 대응으로는 5일선 지지를 예측하면 매수를 할 것이고 5일선이 아래로 뚫린다고 예측하면 매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그 매수 평단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수익 구간인지 손실 구간인지도 고려해서 그 대응을 해야 되고, 중장기적인 관점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여기까지만 봐도 개별적인 대응 변수가 많은데, 여기서 더 어렵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저점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매매 주체를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이제 대량 매수로 최대 매수 주체고, 신한증권이 대량 매도로 최대 매도 주체였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반등을 해서 5일선 위로 안착하는 동안 신한의 매도 물량은 점점 감소했고 모건 스탠리의 매수는 점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5일선 부근으로 다시 하락할 때 매동을 보니까 신한은 거래가 거의 없었고 모건 스탠리는 약 순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5일선 부근으로 다시 내려오는 동안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는데, 거래원 그 이제 세부 거래와 분봉을 확인했더니 내려갈 땐 모건이 팔고 올라갈 땐 다시 모건이 사면서 결국 매수 매도 수량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5일선 부근의 벽은 모건이 만든 벽이기 때문에 5일선에 맹목적으로 기대는 것보다는 모건의 매매를 참고하는 게 더 나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예는 매매 주체 하나만을 고려한 단순한 분석이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참고해야 하는 그 중요한 데이터들이 더 있을 겁니다. 뭐 다른 거래원의 세컨 주체의 규모도 고려해야 되고, 메인 주체였던 그 모건의 과거 매매 기록과 보유량 및 공매도와의 관계도 봐야 되고, 뭐 지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와 그 지수에 따라 모건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 그 주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개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봐야 되고,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주체가 어떤 패턴 또는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실시간 거래에 따라 과거 매물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봐야 되고 등등.
그리고 어떤 종목은 그 이런 거 자체를 역으로 이용하는 그 특수한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냥 이렇게 대충 생각해봐도 벌써 체크 항목이 뭐 대여섯 개가 넘어가는데 이런 게 종목과 상황에 따라서는 10개, 20개가 되기도 합니다. 즉 최소 이 정도의 분석과 판단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간 변화를 인지할 수 없다면 기술적 분석은 사실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꼭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기술적 투자를 마치 우연의 산물이나 도박의 일종으로 치부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들이 이제 그런 우연이나 도박의 수준밖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보면 그 지금까지 그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가르쳐준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중간쯤 돼서 뭐 다들 어렵다고 뭐 거의 다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면서 꼭 이런 반응들을 보였는데 난 장투가 성격에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장투로 넘어간 사람들이 또 손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대형주나 뭐 인기주인 뭐 카카오 같은 종목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멘탈이 나가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술적인 공부는 머리가 아프고 장기 투자는 뭐 주가에 따라서 멘탈이 나가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이제 주식판을 바로 떠나거나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주식에서 항상 수익이 납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주식에 있어서 매번 모두 수익이 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에는 100% 확실한 방법, 비법, 뭐 정답 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 이하들은 뭐 절대적인 비법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이제 고수 이상들은 이제 뭐로 가든 이제 수익이 나고 자기만 만족한다면 그게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뭐 5%만 수익이 나도 만족한다면 그것에 맞는 투자를 하면 되고 누군가는 50%의 수익을 원한다면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 심지어 뭐 그냥 촉으로 뭐 감으로 투자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이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도 이제 수익이지만 필연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스스로 손절을 결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간 그 일정한 수익을 내는 고수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제 손실이 더 큰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그 손실의 최소화가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손실에서 그 비율을 줄일 수 있고 그걸 유지할 수 있다면 결국 수익의 극대화로 이어질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관련한 영상을 간단히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 그 사실 실전 투자에 있어서 기술적 대응에 관한 내용들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술적 대응을 할 때는 오늘 언급한 그 기본적인 차트나 매동 외에도 뭐 세력과 공매도 기관들의 움직임도 집중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중 매매 작업팀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그 거대 세력들의 움직임에는 큰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관련한 내용들을 최근 올린 그 개인대 기관 시리즈에 조금 그 녹여냈었고 또 문피아 소설 그 주식 작전의 모든 것에서는 그 보다 특수한 내용을 자세하게 공개해 놨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자세하게 다루다 보니까 좀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좀 불편해하는 눈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70회에서 일단 중단을 한 상태이긴 한데 무료니까 뭐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사실 일반인 분들은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렵다고 이제 그냥 편하게 주식할래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상에 그 남의 돈을 가져와야 되는 판에서 편하고 쉬운 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더 큰 분들이 50%가 넘었고 의미 있는 수익을 본 사람들은 그 10% 정도였습니다. 즉 10명 중 그 1명만 주식으로 재미를 본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9명은 그냥 편하고 뭐 쉽게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렵게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고수들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는 거긴 한데 뭐 제가 영향을 줘봤자
뭐 얼마나 주겠습니까? 예. 아무튼 끝으로 쉽고 편하게 주식을 하기 위해서 뭐 온라인에서 여기저기 종목 분석 찾아다니고 뭐 비법 강의 같은 거 찾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제가 아까 언급한 그 특수한 구조나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비롯해서 의미 있고 뭐 실전에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온라인에서 절대로 배울 수 없을 겁니다. 뭐 비슷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결국 거기도 보면 단발성 느낌의 대응법이 많았고 딱히 핵심은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남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만약 알려준다고 해도 그 온라인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한 소수에게만 알려주거나 아예 오프라인 수업만 있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아무튼 LB가 지금 집중을 받다 보니까 신규 단타들도 좀 있을 거고 향후 주가가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릴 겁니다. 그런 단타들에 의해서 그 단기 주가 특히 장중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탈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원리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제가 유튜브와 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하는 내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한 걸음 더 앞서서 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조만간 기회가 되면 뭐 기본적 투자와 기술적 투자의 장단점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